강의할 내용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기능이어도 소프트웨어마다 각각의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지난번에 강의 때 설명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완벽히 이해를 해야지만 이번 강의 때 진행할 좀 심화된 기능을 다루기에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용이 반복이 되더라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이제 이론과 실습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는 유료 서비스인 이제 A뷰랑 딥러닝을 활용한 레이블링, 또 그 밖에 레이블링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게 이번에 유료 서비스인 A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오픈소스인 ITK 스냅을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 제한되어 있는 기능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A뷰를 선정을 하여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바로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사전에 다 데이터를 공유를 드려가지고 인스톨레이션의 대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 스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오브 레이블링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거나 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던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키드넷 세그멘테이션을 해보고, 이제 트레이닝 하기 전 단계인 이제 레이블링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거,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다양한 좀 더 프로페셔널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레이블링이 가능하지만 딥러닝을 활용해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레이블링도 가능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의료 영상만 가지고 레이블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밖에도 뭐 사진 레이블이라던가 뭐 병리 레이블 뭐 이런 것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이 4개의 파일이 배포가 됐고요. 뭐 A뷰 셋업 파일을 설치를 하셨고, 뭐 설치 가이드도 공유 드렸고, 또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제가 이 업체와 컨택을 해가지고 10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 달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금 보내드렸고요. 아마 10월 2일까지는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A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트북에 대한 사양, 컴퓨터에 대한 사양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설치를 하고 가입을 하고 라이센스를 다 등록했다는 가정하에 지금 바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라이센스가 등록이 안 됐다고 이렇게 오류가 뜨면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라이센스를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아마 그 설치 가이드에 라이센스 등록하는 거하고 로그인 가입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따라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가입을 한 뒤에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바로 실행을 시키면은 이 리스트가 없고 다음 같은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업로드 달콤 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공유드린 자료의 달콤 폴더를 이동하셔가지고 폴더 선택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제 이 스터디 리스트에 보면은 환자 페이션트 아이디와 페이션트 네임 그리고 성별하고 나이하고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익명화를 시켜놔가지고 지금 제대로 뜨지는 않지만 익명화 시키기 전에는 아마 아이디랑 네임이랑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터디 리스트에서 클릭을 하고 시리즈 리스트에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공유 드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뜨는 건데, 만약에 여러 시리즈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개가 여기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모델러를 누르면 일단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면은
아마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레이아웃 화면이 나오고 메인 툴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업창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OTF라는 기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메인 툴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제 간편하게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스별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고 또 동일하게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이 이미지 자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이 돋보기를 누르고 똑같이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줌 인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윈도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그냥 휠 버튼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로 누르면 윈도잉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이 자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누르고 위아래로 당기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줌 인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이러한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옆에 뜨는 환자 정보가 가릴 수 있게 되고 다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마스크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하이드를 시킬 것이냐 뭐 그런 기능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스크를 한 다음에 제가 3D 모델로 만들면은 그 3D 모델이 컨투어로 보이게 되는데 그 컨투어 자체를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숨길 거냐 뭐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아이콘이 있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축 방향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엑시알이 보이고 사지탈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이 회전 축의 평면에 맞춰서 이 각도에 대해서 이 평면을 기준으로 사지탈 뷰가 각도에 맞춰서 변경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뷰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회전을 함으로써 내가 보고 싶은 부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오픈소스엔 없던 기능들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옆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업로드했던 상태로 리셋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아웃을 4개의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바꿀 수 있고 또 2개의 면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의 큰 장점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 자체에다가 필터를 걸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필터를 걸어주면 다음과 같이 좀 블러해지는 약간 그런 필터 걸린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딥러닝에서 트레이닝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블러된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을 다시 다이콤으로 익스포트를 시킨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답본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이게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 여러 개로 더 늘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사실 코딩상에서도 뭐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프팅도 하고 로테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코딩상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툴에서도 필터를 걸어줘서 이거를 영상을 익스포트를 해준 다음에 그 영상 자체를 이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각각의 이제 이런 거리라던가 각도라던가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의료 영상에 대한 밸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뭐가 있는지 이 화살표로 남겨줄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노테이션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번 강의했을 때도 이런 기능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거에 더 추가적으로 이런 곡선에 대한 측정이라던가 이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도라던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측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기능은 2D상에서 측정만 가능한 거고, 또 3D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길이라던가 각도라던가 선과 선 사이의 각도라던가 뭐 어노테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다 측정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3D 볼륨에 대한 이런 측정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측정이 된 결과값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옆에 휴지통 같은 모양은 그 측정했던 거를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NPR 상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 TH 0.0mm가 있고 M 50%가 있고 이제 600이랑 50이랑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지금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구매 비용이 얼마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받은 것 뿐이라서 제가 정확한 비용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쭤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NPR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TH라고 하는 거는 thickness에 대한 약자고요. 지금 0mm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0mm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 이 영상 자체가 지금 1mm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1mm 그대로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이 thickness를 10mm로 바꾸면 약간 블러해지면서 이 영상 하나 자체를 10mm로, 그러니까 아까는 1mm 단위로 하나로 봤던 거를 지금 10장을 합쳐가지고 보겠다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만약에 20mm로 바꾸면은 이 슬라이스에서 한 장을 봤던 거를 20장씩 보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이미지대로 0mm로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M이 있고 이 퍼센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M이 마스크에 대한 약자고요. 지금 5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스크에 대한 투명에 대한 정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따가 레이블링 했을 때 이 영상에서 마스크만 보일 수 있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투명도를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잉을 했을 때 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윈도잉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편리한 게 아예 본은 몇에서 몇 가지, 롱은 몇에서 몇 가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클릭을 해서 이 본을 선택하면 본에 대해서 더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윈도잉이 되고요. 만약에 롱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다 하면은 누르면 다음과 같이 롱에 대해서 더 보기가 편하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할 내용에서는 이 키드니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키드니에 대한 윈도잉을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 설정 값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따로 에딧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키드니에 대한 윈도잉 값을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에는 키드니라고 적고 키드니에 대한 윈도잉 값을 제가 300에서 레벨은 80으로 설정을 하고
이거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윈도잉이 흐트러졌을 때 바로 이거를 누르고 제가 방금 저장했던 키드니에 대한 윈도잉 그 숫자를 누르면은 리스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3D 뷰 상에서 이런 VR 화면을 볼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VR 영상이었고 아마 그냥 까만 화면으로만 보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업데이트를 눌러야지만 그거에 대한 3D 볼륨이 나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레이블링 분할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VR 영상으로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OTF라고 기능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켜보면은 이제 이런 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쪽에서 제가 본만 스파인이랑 립만 보고 싶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분할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환자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문적인 기능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키드니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제가 직접 해보면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작업창에 이러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마스크를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를 누르고 이제 뉴 마스크 창이 하나 뜨면서 네이밍을 키든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 밑에 지금 마스크 리스트 창에 이렇게 키드니가 하나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또 옆에 이렇게 눈 모양이랑 연필 모양의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제가 마스크 한 거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필 표시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 폴에 대한 마스크를 작업을 한다는 뜻이고 연필이 키드니 레이블에 가 있으면 이 키드니 마스크를 작업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세그멘테이션 하기에 앞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 박스 안에 레이블링 할 영역을 좀 설정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영역을 내부로 이렇게 키드니를 두고 마찬가지로 사지탈이나 엑시알 방향에도 이렇게 확인을 쭉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외의 영역들은 제가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마스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 신장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원하기 때문에 딱 이 범위까지만 설정을 해주고 여기 첫 번째 탭에 보면 RO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락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락을 걸어둔 이유는 막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ROI 영역이 막 멋대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고정을 시켜야 원활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레솔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다음과 같이 이 박스 안에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지금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키드니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024를 0에서 250의 값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지금 원래 처음에 이런 전체가 초록색이었는데 바꾸게 되면 약간 이 검은색 부분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지금 초록색 부분만 이 0에서 250까지의 덴시티 사이의 값을 가지는 이 초록색 부분만 분할을 하고 이 범위 외에 있는 이 노란색 영역은 제외를 시키겠다는 의미고요. 이거를 어플라이를 누르면 지금 다음 사진과 같이 까만색 영역들은 분할이 되지 않고 아까 그 초록색 영역들만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슬래시 등을 해서 마스킹을 하게 되면 3D 상으로도 이렇게 바로 마스크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 뒤에 있는 VR 화면이 방해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백그라운드에 이 눈 모양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 강의에서 이 상태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는 브러쉬로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지우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러한 과정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노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작업이어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이 스커트라는 기능으로 이 3D 화면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좀 없애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키드니에 대한 영역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겉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여기 안쪽에 지금 파링키마 키드니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범위를 제외하고 제가 3D 상에서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누르고 리무브를 누른 다음 이렇게 어느 정도 대강의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 안쪽을 누르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마스크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도 마스킹한 게 다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사용했었던 브러쉬 기능으로 한 장 한 장 지우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더 빠르게 레이블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한 가지 단점으로 얘기하면 약간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도 좀 해부학적 구조를 많이 보셨으면 좀 확인이 잘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은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의 지금 형태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다 지우시지 않더라도 또 다음 기능으로 또 제거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지우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아이콘이라는
이 지팡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틱이라는 기능을 누른 다음 에디트를 누르고 라지스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초록색에 대한 화면이 보이고 노란색 부분이 지금 보이시죠? 이거에 대한 의미는 지금 초록색 범위를 제외하고 노란색 범위를 다 지우겠다는 건데, 제가 에디트를 누르고 라지스트를 누른 이유가 이 세그멘테이션 한 면적 중에 제일 큰 녀석만 제가 선택을 하고 제일 큰 녀석을 선택한 거에서 나머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세그멘테이션 애들을 다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디트를 누르고 라지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이 가장 큰 녀석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잘자잘한 애들을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지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가 되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도 이런 아테리 혈관이라던가 이런 주변에 이런 부분이 좀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브러쉬 기능으로 일일이 지우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브러쉬 기능에서도 좀 더 유효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셀렉티브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지금 0에서 2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아까 스레솔딩 했던 것처럼 0에서 250 사이의 범위에 있는 이제 애들만 그리고 혹은 또 지우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예 마스킹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는 작업이 아예 불가능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더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지워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키드니에 대한 분할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키드니에 전체에 대한 분할이 아니라 이 위쪽에 이 캔서 부분하고 이 캔서 부분이랑 이 파렌키마 부분 각각 따로따로 레이블링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 캔서 부분에 따로 마스킹을 하고 이 전체 마스킹 한 거에서 캔서 마스킹을 따로 한 거를 빼면은 이제 파렌키마에 대한 레이블링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드니에 대한 레이블링 한 거는 이 상태로 냅둬 두시고요. 여기서 위쪽에 보면은 다시 뉴 마스크를 누르시고 네이밍은 캔서라고 누른 뒤에 생성을 하면 이제 마스크 창에 또 하나 이렇게 뜨게 됐고, 이제 눈 모양이랑 연필 표시가 캔서로 가 있고요. 아까 지금 여기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아까 레이블링 했던 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캔서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키드니에 대한 마스킹을 하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캔서를 뭐 어떤 기능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캔서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그냥 마스킹을 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브러쉬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셀렉티브 브러쉬를 써가지고 이 범위만 쉽게 이렇게 마스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캔서 부분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3D 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었고요. 아까 전에 했던 것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캔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키드니 마스크에서 이 캔서 마스크를 뺨으로써 파렌키마에 대한 레이블링 데이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빼는 기능은 이 위쪽에 보시면은 불리언 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서트랙션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 첫 번째에 키드니를 넣어주시고 두 번째에 캔서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 키드니에서 캔서를 뺀다는 뜻이 되고 이 타겟에다가 파렌키마라고 네이밍을 한 다음 OK를 누르면 지금 다시 그 마스크 창에 이렇게 파렌키마가 새로 생성이 됐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캔서 부분이 모두 제거가 된 이런 상황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사용을 함으로써 지금 파렌키마에 대한 레이블링하고 이 캔서에 대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두 개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니프티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해당 경로를 찾아가서 엣집을 풀어보게 되면 이게 니프티 파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드니 세그멘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기능들도 좀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거 외에도 유용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레이블링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밀하게 해야 할지 가이드가 있을까요? 물론 정밀하게 하면 좋지만 시간과 소요되는 노동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레이블링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냐에 따라서는 이게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실 레이블링 한 거는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보다 훨씬 제 기준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과 노동력이 좀 많이 요구가 되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양한 기능을 어느 조건에서 잘 맞춰서 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밀한 거는 레이블링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이 키드니 세그멘테이션에서 사용한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러한 키드니 데이터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인텐시티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이런 픽셀 값이 지금 마스킹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좀 부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게 있게 되면은 지금 필홀을 들어가셔서 XR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닫혀져 있는 이 XR 방향에서 봤을 때 이런 닫혀져 있는 영역들을 모두 채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사지탈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마스킹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지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초록색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이제 누르면 코로나 뷰로 봤을 때 중간에 비어져 있는 마스크들을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고 나서 밑에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아까 초록색이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차 있는 자동으로 이제 차게 되는 기능이 바로 이 필홀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세로 마스크 A라는 마스크하고 B라는 마스크를 예시로 이렇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마스크가 이렇게 하나 있고 B에 대한 마스크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 두 개의 마스크가 지금 생성이 되는 건데요. 아까 불리언 오퍼레이션에서 서트랙션 기능을 써서 키드니에 대해서 캔서를 뺨으로써 파렌키마에 대한 레이블링을 얻었는데요. 일단 이거 서트랙션 말고도 이 유니온에서 이 A라는 레이블링과 B라는 레이블링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네이밍에 유니온이라고 작성한 다음 OK를 누르면 지금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A라는 마스크하고 B라는 마스크가 서로 유니온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인터섹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서 A랑 B 마스크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네이밍을 인터섹션이라고 해 주시고 OK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A 영역의 마스크와 B의 영역의 마스크가 서로 겹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기능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버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A와 마찬가지로 B를 선택을 한 다음 네이밍에 인버트라고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의 영역들을 모두 마스킹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잠시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신 까만 핀홀 부분은 파렌키마가 아닌데 레이블링에 합쳐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사실 그 필홀로 했던 것은 이 부분은 맞습니다. 원래는 여기 까만 부분은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블링에 합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그냥 이런 기능도 있는 거를 좀 예시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런 파렌키마에 지금 예시로 그냥 한 겁니다. 원래 이 부분은 지금 빈 공간이기 때문에 파렌키마에 레이블링을 합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레이블링은 전공의 분들이 직접 그려주시거나 레이블러가 그리는 전공의에게 컨펌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 소요와 노동력이 엄청나서 이니셜 레이블링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한번 레이블을 뽑고 다른 방식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답변이네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다른 기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A와 B를 제가 예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에 모포로지 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마스크에 대해서 사이즈를 제가 5mm로 설정을 한 다음 다일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주게 되면 지금 이 화면과 같이 이 원래의 마스크에 대해서 이 초록색 영역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미리수를 설정한 것만큼 지금 5mm가 더 추가가 되게끔 어플라이를 누르면 더 바깥으로 5mm가 더 추가적으로 마스킹이 되고 또 반대로 1호전을 누르게 되면 이 5mm만큼 더 줄어들게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파렌키마를 레이블링 했을 때 제가 원했던 영역보다 살짝 과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덜 되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키우고 싶을 때 이런 다일레이션과 이로전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마지막으로 이런 매직 컷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했던 거 보면은 제가 키드니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제가 3D 뷰로 이 스커트 기능으로 하나하나씩 자르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이 뭐 브러쉬로 한 장 한 장 그리는 것보다는 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조차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해부학적 구조를 좀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기능보다 좀 더 효율적인 기능을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매직컷이라는 기능인데, 여기 밑에 보면 include라는 기능이 있고 exclud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include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이 브러쉬 사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스킹할 영역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또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슬라이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드니가 아닌 영역, 이 외부 영역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키드니가 아닌 영역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텀을 두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트라이를 누르게 되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런 초록색이 뜨게 되고, 이런 초록색이 뜨고, 이렇게 이 영역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좀 나타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익스크루드라고 선택을 했던 영역들을 다 자동적으로 모든 슬라이스에 대해서 다 제거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3D 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컴퓨터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방금 매직컷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3D상에서 스커트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적으로 몇 슬라이드만 지정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바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기능에는 오픈소스에는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이런 기능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자주 사용하고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제가 PPT로 돌아가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습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사실 레이블링 툴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레이블링 툴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 레이블링에 대한 단점은 뭐 노동적이거나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어떻게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또 개선된 방법이
이게 딥러닝을 이용해서 액티브 러닝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 액티브 러닝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량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중에 일부를 소량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이 소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 툴로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을 시키면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프레딕션을 한 다음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방법이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제가 방금 같이 이런 다양한 기능을 쓰면서 키드니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했을 때 뭐 클래스를 아트리, 베인, 유레타, 파렌키마, ICC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이제 각 기능을 썼을 때 시간을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시간 소요가 되었고요. 뭐 토탈 한 150분이 걸렸는데 이 액티브 러닝 기능을 통해서 다시 레이블링을 진행을 했을 때는 뭐 73분의 시간이 소요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좀 더 이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다이콤 원본에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한 이 웨이트 파일을 프레딕션 시킨 다음에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뽑아낸 레이블링 데이터고요. 여기서 살짝 수정을 한 다음에 정답본을 만들고 이 정답본을 가지고 이 원래 소량의 데이터 레이블링 했던 거와 합쳐서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티브 러닝 기법 말고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의료 영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분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의료 영상 말고도 엔도스코피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팁을 디텍트하는 레이블링이나 또 병리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디텍트하는 그런 레이블링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